고래섬. 옛날 옛적 저 먼 곳에 푸르른 바다를 한층 더 넓게 보여주는 섬 두 개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고 작은 섬이었기에 사람들도 많지 않은 평화로운 섬이었지요. 작고 작은 두 섬의 이름은 토끼섬과 거북이섬이었어요. 토끼섬 사람들은 토끼처럼 뭐든지 빠르게 움직였고, 거북이섬 사람들은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움직였어요. 오늘도 바쁘게 움직이는 토끼섬에는 페스티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페스티는 무슨 일인지 뾰루퉁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두들 발걸음을 빨리하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산책을 하는 사람들도 말이에요. 저 멀리서는 부톤 할아버지가 뛰어오고 계셨어요. 페스티는 할아버지께 질문을 던졌죠. 부톤 할아버지, 어딜 가시길래 그렇게 뛰어가세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셨어요. 집에 있는 꽃에게 물을 주려고 가고 있단다. 하지만 할아버지네 집은 걸어서 1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왜 뛰어가세요? 아이고 페스티, 1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데. 어서 빨리 움직여야지. 페스티, 너도 어서 움직여야 한단다.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단다. 어서 가야지. 그렇게 할아버지는 헉헉거리며 뛰어가셨어요. 페스티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느린 것이 좋아.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빠르게 움직일까? 빠른 것들은 모두 무서웠어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자전거, 발빠른 사람들의 구두 소리까지. 빠른 것들은 하나같이 날카롭고 뾰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페스티는 책 읽기를 좋아했어요. 책을 읽을 때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때와 같이 페스티는 책장에 있는 책을 꺼내 읽고 있었어요. 펄럭거린 소리와 함께 책장이 넘어갔어요. 그러던 중 책 안에서 무언가 투둑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종이는 뭐지? 페스티는 종이를 펼쳐보았어요. 종이는 페스티의 몸보다 큰 커다란 지도였어요. 지도에는 오직 넓은 바다와 두 개의 섬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토끼섬과 거북이섬? 이게 뭐지? 페스티는 거북이섬에 대해 더욱 자세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거북이섬은 느리고 느린 아주 잔잔해 보이는 섬이었어요. 마치 바다도 느릿느릿 걷는 것처럼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정말 페스티가 원하고 원했던 모습이었죠. 나 거북이섬에 가고 싶어. 거북이섬에 가서 느리게 살고 싶어. 페스티는 거북이섬에 가기로 했어요. 투명한 물병과 먹을 과자를 챙기고 지도를 가방에 챙겨 꾹꾹 눌러 담고는 마지막으로 망토를 쓰고 집에서 몰래 빠져나왔지요. 하늘은 별친구가 서로서로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마치 페스티에게 인사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페스티는 하늘에게 인사를 보내고 세상에서 제일 빠른 배를 타고 옆에 있는 작은 섬인 거북이섬에 가기 시작했어요. 빠르고 빠른 배는 금세 페스티를 태우고 거북이섬으로 안내했어요. 거북이섬은 바람도 천천히, 산의 울림도 천천히 흘러가는 곳이었어요. 빨리빨리 내리세요! 에이, 급하다 급해! 선장 아저씨는 손님들에게 빨리빨리 내리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물론 손님은 페스티밖에 없었지만 말이에요. 페스티는 지도를 꺼내 들곤 거북이섬 마을에 들어갔어요.
거북이섬 사람들은 모두들 페스티에게 인사를 건넸지요. 정말 다들 여유로워 보였어요. 페스티는 지도에 나와 있는 집을 찾아갔어요. 그 집은 주인 없는 집이었지만 표지판으론 누구든지 들어와 쉬다 가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페스티는 조금 느릿느릿한 이곳에서 노곤노곤 잠이 들었습니다. 토끼섬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기 위해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물은 아무리 기다려도 끓지 않았어요. 토끼섬에서는 잘 끓었는데 왜 이러지? 거북이섬에서는 물도, 걷는 것도, 모든 것이 느릿느릿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은 페스티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래서는 밥을 먹을 수가 없는데, 너무 느려서 밥을 먹으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해. 페스티는 조심스럽지만 자신이 한밤을 묵었던 옆집의 초인종을 눌렀어요. 초인종의 소리도 누르고 한참 뒤에 울렸지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10초를 세고 있을 쯤 페스티의 앞에는 인상 좋은 아주머니가 페스티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어머, 귀여운 꼬마 아가씨구나. 어쩐 일로 우리 집에 찾아왔니? 저는 토끼섬에서 온 페스티라고 해요. 토끼섬에서 먹을 것을 가져왔는데 물 끓는 게 너무 느려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주머니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랬구나.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렴. 마침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단다. 페스티는 빠르게 집 안으로 들어가 아주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리곤 챙겨온 투명한 물병에 물도 담고 집 밖의 바다의 풍경도 구경했지요. 흘러가는 시간이 느리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었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일이 느려진다는 것은 너무 불편하고 힘든 일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페스티는 아주머니께 지도를 펼치며 토끼섬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러던 중 아주머니는 이상한 위치에 손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페스티, 저기 있는 저 이름 없는 섬은 무엇이니? 어제는 너무 신이 나서 보이지 않았던 이름 없는 이상한 섬이 페스티의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자 페스티는 자리에서 펄쩍 일어났어요. 페스티는 아주머니께 감사하다며 인사를 드리곤 배에서 내린 곳까지 다시 뛰어갔어요. 꼬마야, 뛰어가면 다친단다. 걸어서 가야 해.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뛰어가야 해요. 느릿느릿 움직이는 배이기에 페스티는 배에 탄 다음 한참 동안 바다와 인사를 해야 지도에서 찾은 이상한 섬에 도착할 수 있었지요. 이상한 섬은 정말 평범했어요.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은 너무나도 평범한 곳이었어요. 섬의 깊숙이까지 들어가 보았지만 섬 안에는 아무도 있지 않았지요. 투명한 병에 담아온 물을 끓여보았어요. 물은 토끼섬보단 느리지만 거북이섬보단 빠르게 끓고 있었지요. 그리고 페스티는 말했어요. 너무 빠른 것은 뾰족해서 다가가기 힘들지만 너무 느린 것은 건드리면 부서질 것 같아서 건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건 딱 중간이라고 생각해. 섬의 바람은 기분이 좋게 페스티를 안아주었어요. 산속 동물들도 페스티를 반겨주었지요. 페스티는 이 이상한 섬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어요. 사람들도 새의 짹짹거리는 소문에 놀라 이 이상한 섬에 놀러오기 시작했지요. 모두가 페스티와 같이 이상한 섬의 모습에 푹 빠지기 시작했어요. 페스티는 이상한 섬의 이름을 고래섬이라고 지었어요. 고래는 바다에서도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속도를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페스티는 바다에 사는 고래처럼 편안하게 속도를 즐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섬도 바다 한가운데에서 고래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섬이었기에 페스티는 이 섬의 이름을 고래섬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고래섬에는 하나 둘씩 마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을은 점차 커지기 시작했지요. 페스티는 사람들과 함께 평범하게 음식을 먹고 평범하게 걸어다니며 때로는 급하게 뛰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과 자신의 행동은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었지요.
아무도 속도에 대해 말을 하지 않자 사람들은 매일매일 웃으며 지냈어요. 고래섬에는 교훈이 있었어요. 물론 이 교훈은 페스티가 정한 교훈이었지요. 너무 느린 것보단, 너무 빠른 것보단 적절한 속도라는 말이에요. 이 교훈을 들은 토끼섬과 거북이섬은 페스티의 말에 손을 들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페스티의 교훈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답니다.